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는 일본 작가 하야마 아마리의 자전적 에세이로 29이라는 나이에 스스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후에 치열한 삶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를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자전적 이야기. 아마리는 29의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1년 후에 죽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그가 겪은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책은 1년 동안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주제와 메시지.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한 개인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삶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리는 자신의 결심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는 독자에게도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련 주제.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의 중요성. 이 책은 자살과 같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아마리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삶의 소중함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억지 아닌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추천 도서로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의 제목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책 같은 느낌의 제목이었다. 책을 만나기 전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들었다. 책을 추천받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집 근처의 도서관에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대여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접었다. 그러다 폐에 물이 차 대구에 있는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하며 심심풀이로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책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다. 책이 새 책인 듯 깔끔해서 손에 들기 쉬웠다. 책을 시작하다 보니 어쩌면 미래에 대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은 책의 60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 찾게는 설레는 마음이 든다. 폐암으로 땅에 꺼진 듯한 내 마음에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책장을 다시 넘겨보고 싶다. 지금은 이 책을 다 읽었다. 2024년 8월 29일 0시 1분이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5층에 호박 한 달째 입원 중이다. 삶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며 책의 마지막에는 아마리가 삶을 선택할지 죽음을 선택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왔다. 이야기 책이라 지루하지 않게 하루 만에 뚝딱 읽어낼 수 있었다. 아마리가 목표를 위해서 행동했던 선택을 부러워하면 그녀처럼 무엇인가 결단하고 목표하면 나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감을 남기며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희망을 주는 책이라 좋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분도 책의 제목처럼 무서운 결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 이후 부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두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다른 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고 다시 읽을 때 줄 그은 부분만 다시 보는 느낌으로 모아 두었습니다. 제목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저자 하야마 아마리. 차례. 프롤로그. D-12개월. D-9개월. D-1개월. 에필로그. D-9개월. 그날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운 뒤에 나는 내게 닥친, 아니 내가 선택한 변화를 비로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줄곧 패배자로 살아오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던 라스베이거스를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삼았다. 생각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긴자의 호스티스 클럽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어 직접 찾아간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인가. 거듭되는 퇴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외모, 이런 몸매로 클럽에 채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제야 피부로 와 닿았다.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아마리, 손님들이 왜 클럽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 그건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서비스. 내가 더듬거리자 마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생 이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다면 그건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거야. 낮 동안에는 그걸 인식할 겨를이 없지만 밤이 되면 절실히 와닿게 마련이지. 미녀들의 웃음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 값비싼 양주는 소품에 불과해 능숙한 서비스도 역시 소품이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메아리인 것 같아. 대화의 포인트란 한 문장이 끝나는 지점, 즉 마침표를 찍는 곳이다. 그런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맞장구를 친다. 그리고 약간 과장되면서도 티 나지 않게 칭찬하거나 치켜세운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워 머뭇거리기 일쑤였지만 요령을 터득한 뒤로는 점점 즐거워졌다.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재능을 이제야 발견한 건 아닐까. 칭찬을 잘하는 재능도 재능이라면 말이다. 덕분에 내가 앉은 자리는 썰렁 단계를 지나 점점 흥겨운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약점도 의외로 쉽게 극복되었다. 손님들은 내게 술을 권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클럽 사화에서도 아마리를 찾는 손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마담이 했던 이야기를 새삼 떠올렸다.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D-5개월. 뜻밖의 변화를 불러오는 데드라인.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평균 4시간의 수면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할 일 없이 어영부영 보냈던 지난날들이 꿈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끈기도 없고 체력도 평균 이하였던 내가 이렇게 악바리처럼 버텨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바쁘기만 한 생활이었다면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너무도 선명하고 절대적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 할수록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힘이 솟았다.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고독이니 뭐니 하는 나약한 감상에 빠져들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일 외에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먼저 라스베이거스와 갬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만 했다. 라스베이거스와 관련된 책이나 카지노에 관한 책은 탁 치는 대로 읽고 틈만 나면 저렴한 넷카페에 가서 최신 정보를 조사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위해 영어 회화도 시작했고 트럼프를 갖고 다니며 카지노 게임을 연습하느라 날밤을 새기도 했다. 주중에 한 번 있는 호스티스 휴일은 물론 출퇴근 시간 등 자투리 시간도 최대한 이용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도서관을 찾아가 여행 회화책을 빌려보거나 듣기용 CD와 비디오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평일에는 퇴근 후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주말이나 휴일에 누드 모델이 일찍 끝나면 집 근처 도서관으로 직행했다. 또 자격증이 있으면 시급이 올라간다는 말에 파견처에서 추천하는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했다. 라스베이거스행 자금을 가능한 더 많이 모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고 행복이라는 느낌 역시 나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더욱 병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매달렸다. 지출을 줄이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카드를 펼쳐놓고 블랙잭을 공부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곧장 회사로 달려갔다. 자기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즐거움. K 사장은 나를 향해 씩 웃더니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뭐든 그렇겠지만 인륜이 고급이니 하는 말은 늘 조심해야 해. 본질을 꿰뚫기 어려워지거든. 출세니 성공이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잣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 세상은 온통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여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만의 눈과 잣대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살아가는 즐거움 아닐까? 그런데 아마리는 내게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더군. 그냥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난 그게 참 편해. 길 위에 올라선 자는 계속 걸어야 한다. 아마 클럽 사화의 마담도 그랬을 것이다. 내가 뭐든지 고지고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신출내기였기에 일일이 호스티스의 마음가짐과 교양 있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또 귀엽게 봐주었겠지. 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무지가 의외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D-1개월. 범선은 탈윤과 도주로 항해한다. D-4개월 한 통의 엽서가 날아왔다. 고교 동창의 초대장이었다. 이번에 안 나가면 앞으로 영원히 못 볼지도 미련 따윈 남기고 싶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참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더 이상 뚱뚱하지 않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을 것이다. 나 말고는 다들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온 모양이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간단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또 그래야 세상이 굴러가겠지. 미나코는 현재 꽤 유명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독립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들 말리더라. 안정된 직장 놔두고 그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하지만 난 도저히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죽을 때 엄청 후회하게 될 거야. 미나코는 나를 향해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놀라우면서도 반가웠다. 나는 지금까지 서른을 코앞에 둔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해 왔었다. 그래서 안정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뒤처져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미나코는 방향을 잃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발걸음이 너무 더디다고 했다. 반대로 나는 눈앞의 목표는 너무도 선명하지만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이후의 시간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인생이란 바다는 목적이나 목표 하나만으로 불완전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신대륙을 찾아가는 범선은 타륜으로서 방향을 잡지만 독과 노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결국 미나코와 나는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너머에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미나코는 일이 너무 많아 밤샘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주어진 일을 모두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노동 철학이었다. 그런 재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닥치는 대로 부딪혀봐. 무서워서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내가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꿈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라 안정이다. 이 정도 실력이면 직접 가게를 차려도 되는걸? 청소나 주방 보조라 남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다. 미나코가 말했다. 사실 처음엔 그런 꿈으로 일본에 왔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인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보수를 많이 봤거든. 그러다 보니 자꾸 나 스스로 계획을 미루게 되더란 말이지. 미나코, 아마리 너희들을 만나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 고향에 있을 때 나한테 요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적의 행군을 막으려면 술과 고기를 베풀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평생의 꿈을 가로막는 건 시련이 아니라 안정인 것 같아.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나겠지. 그래서 오늘 이 만찬을 계기로 다시 나의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 극한까지 밀어붙이다. 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번 돈을 삽시간에 잃고 싶지도 않았다. 29살이 끝나는 마지막 날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도박을 할 것이다. 그 게임에서 지든 이기든 정말 기념비적인 게임을 하고 싶었다. 그러자면 지금보다 훨씬 능숙해져야 한다. 노련한 레이서는 가속 페달보다 브레이크를 더 잘 쓴다. 이렇게 푹 잡은 거 아주 오랜만이지? 정말 그런 것 같다. 돌이켜보니 지난 11개월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긴자의 호스티스, 주말에는 누드 모델, 그 틈틈이 애프터와 영어 공부, 블랙잭 훈련, 도대체 언제 잠을 잤었나 싶기도 했다. 라스베이거스행을 정하고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헛되이 보낸 적은 없었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고민할 시간도 없었다. 계속 달리다 보면 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옥죄어 오는 불안에 발목 잡힐 일도 없을 것 같았다. 오직 목표만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던 11개월, 정말이지 나는 휴식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너무 달린 것 같다. 몸이 보내는 비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결승점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예전에 카레이서를 취재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미나코가 말했다. 초보 카레이서들은 매 순간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으려고만 한대. 하지만 노련한 카레이서는 가속 페달보다는 브레이크를 더 잘 쓴다는 거야. 지금 너한테 딱 필요한 말 같지 않아? 난 브레이크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라니. D-D-Day. Time to say goodbye. 30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7월의 어느 날 나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다. 4박 6일의 여행 일정 중 마지막 날 나는 30살이 된다. 가방에는 여행자 수표와 달러가 들어있다. 1년 동안 파견사원, 호스티스, 누드 모델 일에서 번 돈은 모두 150만엔, 그중 여행사에 지불하고 남은 전액이 고스란히 가방 안에 들어있다. 계획대로라면 30번째 생일을 맞는 그날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거나 아니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상관없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느낌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그 현장에서 나는 그 모든 느낌을 흡수할 것이다. 그리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각오까지 다 준비됐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의 베팅액은 나라는 존재 자체인 셈이다. 29의 마지막 날.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 가게를 기웃거리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나는 시시껄렁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3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가엾은 내면의 감각들에게 그저 잔치를 베풀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사흘을 보낸 뒤 드디어 운명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관광도 여행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치열하고 뜨거웠던 나의 1년을 마감하게 될 최종 임무만 남았다. 오늘 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자 나의 29살이 끝나는 마지막 밤이다. 나의 29도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기 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로브는 꽤나 아쉬워했고 나 역시 미련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30살이 되는 내일.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주저할 때가 바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 나의 20대여, 이제 안녕. 나는 시계를 꺼내 11시 59분에 울리도록 알람을 맞춰놓았다. 이 알람이 울리면 라스베이거스의 일정과 더불어 나의 29살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블랙잭 게임에서 거금을 닦건 빈털터리가 되건 나는 11시 59분에 미련 없이 일어설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 시각까지 계속 게임을 하는 것이다. 체인지 플리즈. 그리고 엔화 20만 엔에 해당하는 2000달러를 카지노 칩으로 바꿨다.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대기 시작한다. 자, 드디어 시작이다. 슬슬 승부수를 띄워보자. 나는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베팅액을 100달러로 올렸다. 100달러는 긴자에서의 하루치 급여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째째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스킬, 운, 재산, 인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5달러로도 충분하다. 예정대로라면 나는 지금 통에 든 알약을 모조리 입안으로 털어넣어야 한다. 그럴 각오로 오늘 이 순간까지 내쳐 달려온 것이다. 기꺼이 죽겠다는 각오가 없었으면 나는 지난 1년 중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완수했고 목표했던 결승선까지 완주한 지금 나에게 최후의 선택만이 남았다. 어째서 5달러를 땄을까? 어제의 치열한 게임에서 획득한 5달러짜리 지폐가 갈수록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날고 긴다는 카지노의 딜러와 대결에서 몽땅 털리기는커녕 5달러를 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솔직히 나는 완전히 잃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것, 그 두 가지 경우에 수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5달러라는 수수께끼만 남았다. 내가 알던 그녀는 어제 죽었다. 이로써 나는 또 다른 오늘을 얻었고 인생의 연장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살 첫날 내가 받은 선물은 생명이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인생의 마법이 시작된다. 나의 목표와 모든 계획은 라스베이거스까지였다. 나는 거기서 죽으려 했고 그 다음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인생의 덤이다. 다시 포맷한 머릿속에는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하얗게 비어있는 내면의 허공 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뭔가 달라졌어. 다음 날 나는 모델 에이전시를 찾아가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 그 순간부터 나의 자신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 같다. 해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1년 동안 나를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해준 모든 수단들과 착별한 뒤 나는 다시 벌거벗은 기분으로 세상 앞에 섰다. 아직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길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에필로그. D+1년. 나 또한 스스로 정한 시한부의 삶이 끝나던 날부터 쭉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연장전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으로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책 리뷰를 마칩니다. 먼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책을 만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